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 진행을 맡은 로라 윤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은 우리 사회자님이 더 그냥 활기차고 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네. 집에서 잠을 좀 자다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보이셨군요. 얼굴에서 그냥 광채가 버쩍버쩍 나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직접 보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함께하게 되는 김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황사가 살짝 있죠. 네, 뭐 좀 황사도 있고 바람도 좀 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봄이 그 오는데 네. 원래 늘 이제 겨울이 봄이 오는 것을 이제 좀 싫어하잖아요.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봄이 오지 못하게 좀 막는 네네. 뭐 이런 것 있기도 한데 그러나 뭐 어떻게 자연을 이기겠습니까? 그쵸.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나 환한 햇볕과 이제 꽃망울이 터지면서 진짜 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한 봄날을 기다려 보면서 저희들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3.1운동과 관련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의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했던 이제 핵심 이야기는 이제 그 우리 김향화 네. 이제 의기라고 하죠. 의로운 기생 네네. 김향화의 독립운동 그리고 또 이제 이선경 열사의 독립운동 네.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수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3.1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그 네. 근본적인 이유 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지 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수원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숙무의 기운이 강한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 그 지리지에 보게 되면 수원은 무예를 숭상하는 도시다. 그리고 또 효종대왕도 수원은 숙무의 도시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그 좀 약간 그 협객 기질이 강한 이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 불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먼저 싸우는 이런 이제 기질이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조 시대 때 이제 수원을 갖다가 이제 개혁의 도시로 육성을 하면서 이제 수원 사람들이 이런 개혁적인 생각들 또 민생을 갖다가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생각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들 거기에 더해서 오랫동안 이제 무예를 숭상해 오면서 협객 기질이 더욱더 이제 강해지는 이제 이런 도시가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고종 황제 이제 국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원의 의기들 기녀들까지도 네네. 옥비녀를 빼고 나무 비녀를 꽂고 아주 좋은 가죽 꽃 그 신발을 벗어 던지고 남학신을 신고 네. 그리고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삼배 옷을 입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의 그 정말 의지의 표현 같은 것들이었죠. 그럼 여성들도 이렇게 했지만 남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당시 수원에 이제 그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했던 김세환 선생님 같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3.1운동의 그 전파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족 대표 33인 네. 이제 그분들과 합쳐서 민족 대표 48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 말고 이제 실질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민족 대표 33인은 상징적인 그쵸. 분들이었고 네. 이 운동을 갖다가 전국으로 전파하고 또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네. 독립선언서를 또 돌려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시위를 이끌어간 사람들 이 15분들이 정말 그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이 15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우리 수원의 김세환 선생님 이분의 집이 어디였냐면은요. 네. 팔달문이 있는데 팔달문에서 이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네. 가빈 갤러리라고 하는 이제 그 한약방하고 이렇게 카페, 커피숍을 같이 하는 건물이 네. 있습니다. 그 집이 그 자리가 김세환 선생의 이제 생가였었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김세환 선생님이 이제 많은 자기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퇴근하면 서울에 올라갔다. 그 당시에 아. 지금 서울 올라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네. 당시에 막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비밀리에 3.1 운동 준비를 했고 네. 그 속에서 3월 1일 당일날 네. 이제 같이 만세 운동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우리 수원 분들이 많이 알아요. 네, 그쵸. 알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3.1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가 못해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무브먼트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행동 뭐 이런 것들인데 3.1 운동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3.1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3.1 투쟁을 통해서 만세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4월 11일 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제정이 되고 4월 13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이 바로 민주공화정을 천명하는 거였잖아요. 불과 그 9년 전까지 이 나라는 왕정 국가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 그렇죠. 국가에서 9년 뒤에 임시정부를 만드는데 그 헌법이 공화정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민족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이 1953년 7월에 전쟁이 끝났는데 네. 7년 뒤인 4.19 때 1960년 4.19 때 그때 대학생들이 외쳤던 것이 단순하게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라 이것만이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깃발 보게 되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년 전까지 정말 동족 상잔 서로 간에 총을 갖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고 했던 이 민족이 그걸 뛰어넘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위대한 민족이에요. 네. 이런 위대한 민족이 3.1 만세 투쟁 때 이제 그 결과물로 공화정을 천명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혁명이 되는 건데 네. 이런 혁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극기만 흔들었던 평화 시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3.1 만세 투쟁 때 평화 시위하지 않고 폭력적 시위.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백성들이 나라 뺏긴 지 9년 된 거였잖아요. 네네. 이 9년 된 이 상황에서 반드시 저 일본 놈들을 몰아내고 백성들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그냥 만세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만 외친 것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저들을 내몰자라고 하는 이런 폭력 투쟁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무장 투쟁으로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 첫 번째 출발지가 어디냐? 이게 바로 수원이에요. 수원이라고. 예. 수원 백성들이 이제 3월 1일 날 만세 투쟁을 벌이고 나서 다른 지역과 달리 곧바로 네. 이제 만세 투쟁을 이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에 이제 장날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 장날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성외시장이라고 해서 정조 때부터 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날 영동시장, 팔달문시장, 뭐 남문시장, 목골시장, 지동시장 지동시장, 이 네. 일대 전체가 성외시장이에요. 그렇죠. 성내시장은 지금 북송성당 앞쪽에 팔부작거리라고 청관문시장 하는데 거기죠. 예, 그렇죠. 네. 거기가 바로 이제 성내시장이었고 성외시장이 이제 정기시장이어서 2일장, 7일장 혹은 3일장, 8일장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에 네. 맞춰서 이제 만세 투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일같이 밤마다 팔달산 정상에 올라가서 횃불을 들고 횃불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게 매일 밤마다 만세 시위를 하고 네. 또 정기적인 날 이제 시장이 열리는 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만세 투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일본 경찰이 이 시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겠죠. 당연히 막으려고 네. 했겠죠, 그죠? 그래 총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진에 보면 그렇죠. 옛날 사진 보면. 네, 그때 수원 백성들이 네.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무예를 숭상하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수원의 이제 남자들이 당시에 일본 경찰을 아예 죽입니다. 당시에
그 지금 화성행궁 네. 그 앞에 이제 광장이 만들어졌고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불과 2007년 네. 지금 15년 전이죠. 네네.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앞쪽은 예전에 관공서 건물들이 잔뜩 네,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2000년 이전까지 지금 이제 화성행궁 복원 이전이죠. 네. 그 오른쪽으로 현재 화성행궁의 북분영이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 자리가 수원 경찰서 자리였는데 네. 이 수원 경찰서 자리가 일제 강점기 요즘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도 쓰지 말고 대일 항쟁기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네. 하는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일제 강점기 혹은 대일 항쟁기 그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에 경찰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찰이 수원 전체를 총괄하는 경찰서였죠. 당시에 이제 만세투쟁을 벌였던 수원 백성들이 이 경찰서를 급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계속해서 3.1 만세투쟁을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수원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그쵸. 가만히 있지 또 않겠죠. 이들이 이제 그 칼로다가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찌르고 네. 우리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 상해를 입혔다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 수원 백성들이 이제 격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일본군 순사를 갖다가 이제 함께 돌로 투석전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몽둥이도 들고 나오고 낫도 들고 나오고 네. 해서 이들과의 어떤 무력전을 이제 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 3.1 만세투쟁이 전국적으로 나가면서도 이제 그 태화관에 모였었던 민족대표 33인의 기조가 네. 평화 시위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최남선 선생이 썼던 독립선언서 바깥 끝에 네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썼던 공약 3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약 3장이 바로 이제 평화적 시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만세투쟁 전체에서 평화적 시위로다가 나가는 이제 과정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갑자기 수원에서 이 만세 그냥 대한독립 만세 우리 지금 일본군들 나가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놈들이 나가주지 않죠. 나가주지 않죠. 말을 듣겠습니까? 뭔가 강하게 네. 싸워야죠. 우리가 죽거나 저들이 죽거나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 백성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본 경찰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군사들이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일본 경찰서를 습격하고 일본 경찰을 이제 죽이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죠. 사건은 이제 무지하게 커진 거죠. 그렇죠. 일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지 않겠죠.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만약에 수원에서 벌어진 이 일들이 다른 전국으로 고장에 퍼진다면, 알려지면 네. 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제 같이 만세투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 폭력적 만세투쟁, 이제 일본적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네네. 거고. 그래서 당시에 뭐 우리가 무슨 뭐 총이 있었던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미 1907년 군대를 해산하면서 당시 이제 의병들이 정미의병이라고 이제 일어났지만 정미의병이 1910년이 되는 과정에서 다 해외로다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 뭐 그 유명한 홍범도 장군 이런 분들도 다 해외로 나가게 된 거고 1919년에는 이제 그 두만강 일대 네. 거기서 이제 봉오동 또 청산리 네. 이것은 다 이제 두만강 바깥이거든요. 그 일대에서 이제 대한 독립 군정서 이런 이제 독립운동 무장 세력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지. 국내에는 이제 당시에 무슨 뭐 총을 갖고 있는 그런 무장 투쟁 세력들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대신 의기 또 그런 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낫을 갖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쇠스랑을 갖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경찰들이 아무리 총칼로 무장돼 있어도 2천만 동포들, 2천만 조선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상당한 위기를 느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 제암리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에 수원이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때는 이제 화성, 화성, 오산 네.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말이죠. 역시 바닷가 쪽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세요. 격해요. 네, 맞아요. 또 바닷가 쪽 사는 사람들이 네네. 지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 왜구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 왜구들이 이제 바닷가 쪽으로 들어와서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수원의 바닷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국사 시간에 저희 또래 이제 네네. 50대 이상 된 사람들 국사 시간에 네. 그 신라 시대 때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 당시 당나라와 무역을 교통하던 3대 뭐 중심지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도의 혈구진, 네. 완도의 청해진, 그리고 당성진. 이 화성에 가면 저 사강이라는 데가 네, 있어요. 사강 있죠. 사강고 옆에 당성이라고 하는 거기가 성이 있어요. 당성진이에요. 당성. 예, 당성진.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그 당성진에 이제 마산포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네. 마산포가 이제 한 마을까지 굉장히 큰 항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와서 함대가 머물렀던 곳이 그 마산포거든요. 네. 흥선대원군이 청나라한테 잡혀가지고 그 중국 북경 옆에 보종으로 끌려갈 때 그때 그 마산포에서 끌려갑니다. 그럴 정도로 그 지역은 아주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교통하는 매우 큰 항구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라 또 고려 또 조선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엔 아무래도 물산이 풍부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침탈하려고 하는 외세 세력들도 존재했을 거 그러겠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과 수원의 백성들이 자기 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투쟁 능력들 이것도 상당했을 거고 그런 투쟁의 기운이나 정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있었던 마산포 일대에 있던 분들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오면 서신 쪽 사람들 바닷가 네네. 그리고 또 그 아래로 내려오면 우정 사람들 우정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바란 조합 네네. 뭐 요 일대인데 바란 우정 바란면이 있고 우정면이 있거든요. 네. 우정면 안에 조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일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제 수원 안쪽에 있는 분들보다 좀 더 격하게 이제 투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바란 우정 이쪽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서신 쪽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 곳곳에 바로 독립운동 탑이 네. 아직도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일대에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후손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저 만주 지역에 가게 되면 말이죠. 네. 고을마다 독립운동 비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그 만주 일대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온 마을에 진달래꽃이요. 바로 마을마다 탑이 총총하게 있다. 이거는 그 해외에서 이제 압록강 넘어서 일제와 싸웠던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서 마을마다 독립운동 탑들이 잔뜩 놓여져 있는 거예요. 조선의 꽃인 진달래와 더불어서 탑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뭐 그 여순 감옥서부터 시작해서 백두산 일대 또 뭐 단동 그리고 연변 네. 뭐 일대 쭉 이제 이렇게 도문 일대 쭉 하면 이 압록강과 또 두만강 백두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 네. 북쪽으로는 송화강 네. 이 세 강이 흐르는데 이 세 강을 끼고 있는 모든 마을마다 우리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모든 마을마다 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네. 이 지역만큼이나 독립운동가들이 많고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비가 많은 곳이 바로 수원이다. 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가 네. 이 수원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원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 그리고 수촌리 그래서 학살 사건을 네.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예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단순하게 태극기만 들고 시위를 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인정해 넘어가 주마. 줄 텐데 이거는 우리와 1대1 대결을 통해서 무장 투쟁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게 된 거고 바로 이제 그 제암리에 있는 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싸웠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암리 교회로다가 뭐 이제 회의를 소집한다는 명분으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서 문을 가두고 불을 지르고 총을 쏴서 다 죽여버린 거죠. 그때 이제 한 분 전동례라는 분이 네. 이제 한 분이 살아남아서 그걸 이제 증언을 하게 됐던 것이었고 여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수촌리에 가서도 또 이제 학살을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좀 서울로 또 소문이 전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원역으로 와서 수원역에서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제암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전 세계로 이제 외신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예, 나간 거예요. 나갔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잔악한 행위를 했는지 수십 명이 아무 죄도 없고 그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마을을 지키겠다는 일념이 있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총칼로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네. 어쨌든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 이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제 위안부로 끌려간 젊은 여인들의 한을 풀어달라. 네. 그리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침탈을 하지 마라. 네.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모든 교과서, 초중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WBC 야구 선수권 대회 하는 과정에서도 독도를 일본 것으로 표기하고 있고, 전 세계에 그렇게 다 내보내고 있고, 또 일본의 모든 관공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6일인데 네. 오늘 3월 16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 3월 16일 날이 이제 그 뭐 방송은 이제 며칠 뒤에 진행이 되겠지만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일본에 이제 국빈으로 초대가 돼서 오전에 이제 일본을 갔죠. 네. 오늘은 뭐 오차는 그 일본에 있는 민단 분들하고 동포들하고 하는데 저도 2주 전에 민단 회장님하고 같이 점심 하고 왔습니다. 회장님, 네. 부회장님 같이. 그리고 저녁 때 이제 1895년에 만들어진 그 동경에 있는 그 오므라이스 집, 돈가스 집에서 저녁을 드신다고 하는데 오늘이 바로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고 선포한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가 일본 거 다케시마의 날로 선포한 날이 오늘이에요. 근데 3월 오늘 지금 16일. 대통령이 가신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뭐 좀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네. 뭐 그 여야 혹은 뭐 진보 보수 이런 것을 그 전혀 떠나서 네. 저는 하필이면 날짜가 그러네요. 오늘 뭐 내일이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필 그런 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선언한 날에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또 그렇게 가셨대요, 우리 예. 대통령님. 그러니까 나는 그 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그런 날짜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분노하게 만들지 않는 네.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세심함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아, 또 갑자기 마음이 더 안타까워지는 생각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뭐 청취자분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방송을 들으면 아,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그 이야기가 중심은 아니고 네네. 결국은 이제 3.1 만세 투쟁이 이제 그 수원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네. 무장 투쟁화하는 게 생긴 거예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다가 네네. 4월달에 이제 상해에 임정이 생기고 임시정부가 생기고 네. 그리고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 네. 청산리 전투 이게 다 네. 1919년에 그쪽에서. 다 네, 네. 만들어지고 20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1919년 말에서 20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우리 민족이 우리 어떤 독립운동 군대가 네. 일본 군대를 갖다 완전 괴멸시키는 이제 네. 이런 일들이 네. 우리한테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석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또 우리 수원 시민의 자긍심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러한 독립운동이 우리 후세들도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신청 받겠습니다. 노래가 네. 혹시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떤 거요? 그 이상화 시인의 네. 시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담아 푸른 하늘 푸른 숲길을 걸어가는데 요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 뮤지컬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입니다. 근데 혹시 이 노래가 있네요. 있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네, 노차사에서 빼앗긴 네네. 네, 그 노래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교수님의 신청곡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화 지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다 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꿈속을 가득 정처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뒤맞고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가 지심내던 그들이라 다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네
지금은